휠체어를 타고 떠나는 여행 이지트립. 몽촌토성과 한성백제박물관. 몽촌토성으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떠난 김에 몽촌토성 근처에 있는 서울의 2000년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한성백제박물관도 가봅니다. 몽촌토성에 가기 전에 몽촌토성의 유래와 역사, 더 나아가 서울의 고대 역사와 문화까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금이라도 알고 듣고 보고 가면 더 색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여 한성백제박물관부터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8호선 몽촌토성역에서 내려서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1번 출구가 박물관 쪽 출구인데 엘리베이터는 4번 출구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밖으로 나오셔서 횡단보도 하나 정도는 건너셔야 합니다. 몽촌토성역 4번 출구에서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합니다. 몽촌토성역 1번 출구 기준 950m 정도 쭉 직진하면 한성백제박물관이 보입니다. 직접 보니 박물관의 멋진 외형이 주변의 공원과 나무들과 어우러져 박물관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외관을 다 구경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른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더 가까이 가보니 박물관 앞 입구의 길이 약간 비스듬하게 경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동행한 대영씨의 휠체어는 수동 휠체어인데 대영씨가 웃으며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있는 길이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서 편하게 박물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내부를 둘러보는데 일단은 넓었고 엘리베이터가 2대 있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깨끗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가게 될 몽촌토성의 역사도 공부하며 1층부터 천천히 유물과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직원의 안내로 휠체어 관람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유물 및 전시실의 설명이 있으니 1층에서 태블릿 PC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며 이용하라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태블릿 PC 무료 대여.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태블릿 PC를 대여합니다. 대여 방법. 안내데스크 선착순 신청. 대여 시간 2시간 이내. 대여 시 신분증 필요.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 필요. 별도의 전시 안내기기를 대여하지 않고 관람객의 스마트폰으로도 전시실 및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전시 안내 앱을 설치하고 안내데스크에서 RFID 태그를 수령합니다. 각 전시실별 RFID 리더기에 태그를 터치하면 유물 정보 및 전시 설명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실과 영상실을 다 둘러보고 2층으로 가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옥상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내부에 있다가 확 트여진 박물관 옥상으로 올라오니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바깥 공기를 한참 즐기다가 옥상에서 바로 1층으로 이어지는 외부 통로로 가려는데 경사가 심해서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1층 밖으로 나오면 가는 길이 험하고 조금 가파르지만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경사로와 넓은 공간이 확보된 뽕의 전설이라는 중식당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뽕의 전설이라는 중식당은 방송의 음식 프로그램에도 나왔습니다. 정문 말고 주차하는 뒷문 쪽에 경사로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행선지인 몽촌토성으로. 이쪽 길들이 조금은 험난해서 약간 지칠 수도 있었지만 날씨가 좋아 곧 떠나게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며 가다 보니 올림픽 공원이 금방 나왔고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몽촌토성 가는 공원길이 원만하고 나무와 청설모 등 자연 속에 있다 보니 기분이 정화되고 마음도 정리되어 좋았습니다. 박물관은 수동 휠체어로 가기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몽촌토성에서 올림픽공원 가는 길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몽촌토성도 보고 산책도 하며 오늘의 나들이를 서서히 마무리했습니다. 박물관 주변에 험난했던 길과 선택할 수 있는 음식점이 적었다는 것은 이번 나들이에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지만 올림픽 공원 속 몽촌토성 가는 공원길은 좋았습니다. 한성 백제박물관 관람 시간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 토.일 공휴일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 단 11월에서 2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하지 않음, 1월 1일 서울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관람료 상설 전시실 무료, 특별 기획 전시는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 밀할 문학 이번 11월호에서는 장유진 자매의 시 2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유진 1995년 3월 6일 태어난 장유진 자매는 2002년 7월 초등학교 1학년 때 뇌출혈을 일으켜 뇌 동정맥 기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2016년 11월 15번째 뇌출혈을 일으켜 경기도 안산의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진 자매가 일어나 다시 한번 아름다운 동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명자로서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 아프지만 예쁘게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지금은 행복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도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말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나에게 기쁨의 시간은 책상에서 시를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를 적으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나에게 기쁨의 시간은 시를 통하여 얘기를 나누며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쁨을 주고 싶어요.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심어주는 시를 적고 싶어요. 미랄 칼럼 우리들 장애인의 인내 이야기 신현기 한국미랄선교단 이사 단국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신현기 교수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 재직 중이며 2017년부터 한국미랄선교단 이사로 미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상해보자. 한 여인이 아들을 들쳐업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 여인은 등에 업힌 숨 떨어진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애원을 한다. 그 아이는 이미 숨이 떨어져 죽은 상태였다. 세상살이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경험을 든다면 단연 어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첫째로 들곤 한다.
이는 무자비한 근심을 낳게 한다고 참척이라고 한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참척의 고통 속에서 눈물과 한숨 짓는 그들의 가족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이 반감되는 것에 비해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은 치유가 안 되고 가슴의 낙인으로 남아 부모를 괴롭히는 쓴뿌리가 된다. 그 고통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그 여인에게 지금 마을로 들어가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이 있으면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 몇 알을 얻어오도록 하셨다. 겨자씨를 구해오면 죽은 자식을 살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여인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기도 전에 서둘러 마을로 달려갔다. 그 동네는 겨자씨가 풍성한 마을이었기 때문에도 더욱 서둘러 갔다. 그러나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고 중천에 떠있던 해가 서쪽 하늘로 질 때까지도 그 여인은 겨자씨를 얻질 못하였다. 왜냐하면 찾아가 문을 두드린 집마다 모두 가족 중 누군가가 죽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죽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또는 어리디 어린 손자가 죽었다. 결국 그 여인은 빈손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알겠느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예외는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경우 장애가 있는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동안 자식을 잃은 참척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셨을 것이다. 장애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노년이 된다. 자신을 관리하기조차 힘들어진다. 그럼에도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일생을 염려 가운데서 사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의 지난한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일어서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 신부는 하버드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다. 그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가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을 위한 공동체 마을인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에서 생활하려고 그곳을 찾았다. 그곳 입구에서 지적장애 청년과 마주친다. 그 청년은 나우엔 교수를 물끄러미 바라만 본다. 나우엔 교수는 그에게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자기는 하버드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속으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버드 대학이 뭐예요? 라고 또 묻는 것 같았다.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서 인재들의 등용문이라고 속으로 대답했다. 그러자 또 왜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나우엔 교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로부터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기이한 체험을 하고 있다. 정신 지체인 저들은 나에 대한 업적을 모르고 있다. 네? 그저 헨리 나우엔으로 대할 뿐이다.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로 불릴 때는 우울증을 앓았다. 그러나 헨리로 불릴 때에 위로를 받았다. 나는 깨달았다.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저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똑같다는 것을 말이다. 국가와 지역 사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만족할 만한 지원의 때가 올까? 아마 영영 그런 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네 인간은 욕심의 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세상의 힐링은 채우는 것으로 얻으려 하지만 십자가 구원을 믿는 우리는 비워냄으로 힐링을 얻는다. 복음의 모든 진리는 비워내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의 숨쉬기를 흡호라고 하지 않고 호흡이라고 한다. 숨은 내쉬는 날숨이 먼저이고 들숨이 나중인 것이다. 비워낸 폐의 공간에 신선한 공기가 채워지는 것이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의 신체 또는 정신이 완전치는 않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독생자 예수를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간절하심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미랄 학교 부모님 이야기. 아이의 눈높이로 마음 읽기 하며
다시금 희망을 꿈꾸어 봅니다. 박정숙, 미랄학교 전공과 2학년 강선아 학생 어머니. 선아는 둘째 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를 키울 때와 달리 어렸을 때부터 육아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눈맞춤도 잘 안 되고 옹알이도 없고 운동신경도 둔하고 잠도 잘 안 자고 상호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잠시도 선아는 엄마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1시간은 기본이기에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 때려도 보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도무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아의 발달 상태는 전반적으로 느렸고 지켜보는 제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하여 생후 18개월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 아이가 방송에서나 볼 수 있는 그 힘든 자폐아는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자폐 성향이 많고 또래와의 발달 지연 정도의 차가 크니 조기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바로 병원과 교육기관을 찾아 저도 함께 부모 교육을 받으며 최대한 아이의 마음을 읽으려고 했고 체험 위주의 놀이 학습을 병행하였습니다. 이후 분리불안증의 증상도 줄어들었고 울며 고집부리는 횟수와 강도도 점점 줄어들면서 무엇보다 아이의 예쁜 얼굴 표정이 되살아났습니다. 5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지만 모두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없는 곳이었기에 선생님들이 선아의 장애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여러 어린이집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 특수교사가 있는 통합 어린이집에서 장애 특성을 이해해주는 선생님들을 만나 개별화 교육에 맞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래 친구들의 배려와 도움이 있었기에 통합 어린이집에 비교적 적응을 잘하게 되었고 아마 이때가 선아의 인지와 정서 발달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선아가 진학한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은 이전에 다녔던 어린이집과 같은 지역 내에 있어 그때 함께 있던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방과 후에도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수업에 필요한 학습을 보충받기도 하였고 친구들의 이해와 도움으로 무사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의 통합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특수학급은 있었지만 원반 수업도 쉽게 따라갈 수가 없었고 친구들이 초등학교에서처럼 선아를 이해하고 배려해주기는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선아 또한 예민해지면서 수업 시간이 일찍 시작하고 끝내야 한다는 사실에서 새로운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짓궂은 남학생들은 선아의 얼굴을 만지고 선아가 소리 지르는 반응을 즐기고 선아가 지나가면 발을 걸어 소리를 지르면 시끄럽다고 하며 심하게 등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준 것이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켜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바꿔서 표시를 하고 남자색으로 된 파란색 옷과 신발 물품들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되어 늘 대기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매번 선아를 이해해달라기도 미안했고 친구들의 학습에도 방해되는 것 같아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전학을 결심했습니다. 어려운 전학 절차를 통해 미랄 학교에 와서도 선아의 자폐 성향은 여전했지만 특수학급과 달리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게 되었고 특별히 담임 선생님들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덕에 선아는 특기와 재능 분야에서 많은 발전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거리로 그려왔던 그림은 독특한 캐릭터로 개성이 인정되어 여러 차례 공모전과 전시회에 초대를 받았고, 선아가 좋아하는 만들기는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 바리스타 교육과 각종 조립, 포장 작업을 하는 업무로 전환이 되었으며, 독립생활을 위해 가정생활에 관련한 교육도 잘 지도해 주셔서 아침마다 청소기를 돌리고 나서 등교를 합니다. 또한 설거지, 빨래 널기, 밥상 차리는 일까지 엄마의 가사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지요. 8년 동안의 미랄 학교에서 받은 사랑과 가르침은 정말 크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를 떠나려 하니 턱없이 부족하고 아쉽고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자폐적 장애를 가지고 험한 바깥 세상의 담을 넘기란 참 높고 어려워 보입니다. 선아도 학교를 떠나기 싫어서인지 졸업 후에는 미랄 학교 초등부 보조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직도 매일 학교나 집에서는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문과 달력에 직접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앞서려는 조급함과 여행 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때를 씁니다. 욕구가 점점 강해져서 제지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제 부모들이 나이도 많아지고 건강도 약해져 갑니다. 때로는 자포자기 상태로 아이가 버겁기도 하지만 부모로서 어떻게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발달장애가 어떠한 특효약이나 재활과 훈육으로도 완치될 수 없는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내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선아와 저는 또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아이의 눈높이로 마음 읽기와 함께 아직은 부족하지만 선아를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일자리를 향해 희망을 가지고 천천히 인내하며 꿋꿋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미라리와 함께하는 사역 이야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박미희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제법 가을이 무르익어 갑니다. 이제 곧 겨울이 성큼 다가올 것이고 가을과 겨울 사이에는 올해의 마무리와 내년의 준비로 조금은 분주한 일상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항상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면서 후회도 해보고 나름의 만족도 해보면서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며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라리와 함께하는 사역 이야기에 담을 이야기를 머릿속에 먼저 담아놓았다가 컴퓨터 앞에 앉아 끄집어내어 정리하려니 마음이 힘들고 아팠던 시간. 그럼에도 웃을 수 있었던 자리. 그저 잘 견뎌내고 있음이 감사했던 순간이 기억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나는 때가 바로 지난 여름.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7월과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글로 잘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답답한데 몸은 움직여야 하는 조금은 버거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조금은 평안을 되찾은 요즘 살아가고 있는, 아니 살아내고 있는 일상은 여전히 힘들지만 함께하는 이들과의 만남에서는 항상 즐거움이 넘쳤고 그 즐거움으로 순간순간 살아갈 힘을 얻으며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미라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 웃을 수 있는 자리, 견딜 수 있는 순간이 있는 사역의 현장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느껴지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소중함을, 그러면서 또다시 힘을 내어봅니다.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끝없는 물음표를 가지고 시작했던 미랄의 사역이 하루하루 더해지고 한 해 한 해가 쌓여져 벌써 15년째입니다. 지금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여전히 잘하는 것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루를 더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라는 반복되는 질문과 함께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첫 번째, 지난 2월부터 장애인 특장차 구입을 위한 모금을 시작하여 목표 금액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슬로프 차량 구입 및 기존 레이 차량에 슬로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한국 미랄 선교단 창립 38주년 감사 예배를 10월 17일 화요일 미랄학교 창윤홀에서 드렸습니다. 세 번째, SIW 중보기도팀이 일본 오사카로 10월 19일 목요일부터 10월 23일 월요일 4박 5일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네 번째, 가을을 맞이하여 미랄 가족들이 강서, 종로, 본부 연합하여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으로 10월 31일 화요일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다섯 번째, 조병성 단장은 10월 23일 화요일부터 10월 26일 목요일까지 우리들 교회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큐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리보기는 10월 다음과 같이 사역하였습니다. 10월 11일 수요일 예은병원 찬양인도, 10월 27일 금요일 청주 여자교도소 기독교 대집회 특송, 10월 29일 주일 평택 은실교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 특송, 한국 미랄 연합회, 안산 미랄 선교단. 첫 번째, 안산 미랄 11 찻집과 바자회가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7시까지 안산 미랄센터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문의 전화 031-439-4442. 인천 미랄 선교단. 첫 번째, 제26회 미랄의 밤이 2017년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 경인 감리교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가을 나들이를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풍경화 같은 멋진 볼거리 가득한 용인 호암미술관으로 다녀왔습니다. 호암미술관은 한국 미술품을 바탕으로 1982년 4월 22일에 개관한 사립미술관입니다. 한국 전통 예술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쉼과 여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랄 기도 제목. 2019년 미랄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목표가 설정되어 40년 이후에 미랄 선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랄 가족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삶의 현장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8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는 장애인 복지 선교 태국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애인 복지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참가자들이 흐릿해진 비전을 세우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영상 제작이 가능한 사역자 또는 재능 기부 봉사자, 예배 찬양 인도가 가능한 파트타임 사역자 또는 재능 기부 봉사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랄 사역 연구소가 보다 구체적인 장애인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교회와 장애인 선교 사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수어 영상 콘텐츠, 지적 발달 장애인 성경 공부 어플 및 교재, 교회 장애인 부서 매뉴얼 등, 탄자니아 이재욱 선교사 가정의 건강과 2017년 안에 비자를 획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크리스천 아트, 긍휼의 그릇, 그림 글 윤소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의 잔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긍휼하신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림 출처 생명수교회 아트팀.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 첫걸음 수어 과정 운영. 복지인력개발원 총 4차시 구성. 통역, 감수, 재능기부. 에이블 뉴스 기사 작성일 2017년 10월 10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사이버 교육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의 첫걸음 수어 과정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과정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프로포절 작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포절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배분 사업 및 프로포절의 이해, 프로포절 작성법, 프로포절 사례 분석을 담았으며 총 4차시로 구성했다. 차시당 학습 시간은 30분이다. 특히 청각장애를 위한 자막, 수어 화면을 과정에 삽입했으며 수어 통역에 수어 통역사 조성현 씨, 최연숙 씨, 수어 감수의 나사렛 대학교 안형회 교수가 재능 기부로 참여했다. 수어 통역사 조성현 씨는 자신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때 프로포절을 작성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 관련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가정도 함께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적극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영현 원장은 우리 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신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사각지대를 찾아 교육기회가 부족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만듦으로 사회 공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블 뉴스의 이슬기 기자. 제26회 믿음, 소망, 사랑의 끌 공모. 장애인으로 살며 사랑하며 나누는 이야기.
장애인과 함께 누리는 시간 속에서 머무는 감동. 글로 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글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모집 대상 장애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 기관 종사자, 장애인 활동 보조인 등 장애인 관련 글감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 원고 분량 수필 A4 4쪽 이내, 바탕체 11포인트, 줄 간격 160%. 시상 2018년 3월, 장소 및 시간 추후 공지. 상금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안문희 문학상 20만원. 발표 2018년 1월 중 개별 통보, 2월 중 미랄보 발표. 보낼 곳 우편번호 06349,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4 한울 오피스텔 501호. 한국미랄선교단 글모집 담당자. 우편 접수 2017년 12월 31일 소인까지 유효. 이메일 KOREAMILAL1979 다음.net. 메일 제목 제26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 공모. 연락받을 전화번호 반드시 표기해주세요. 진행의 나성지였습니다.